일본 폐병원 지하 계단. 내가 아직 대학을 다닐 때였으니까 한 2, 3년 전쯤 전의 일이야. 시골에서 상경에 자취를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전화가 온 거야. 어렸을 적부터 날 돌봐주시고 하던 할머니이신 만큼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집에 내려가 병원으로 갔어. 다행히도 별일 아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일주일 정도 학교도 아르바이트도 쉬기로 했어. 내가 쓰던 방은 이미 동생 방이 돼버려서 그냥 거실에서 뒹굴거리다가 심심한 나머지 고향에 남아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지. 다들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느라 바빠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그 중에서도 한가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지. 현안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친구가 3명, A, B, C 이렇게 3명 있어서 다음날에 만나기로 했어. 만난다곤 해도 그 마을, 아니 현 자체가 워낙에 시골이라 할 거라고는 노래방이나 볼링 아니면 차로 30분 걸리는 게임센터에 가서 다트나 당구를 치는 정도? 술이나 마시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주일이나 알바를 못하게 됐으니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하기도 해서 내가 거절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질리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드링크 바에 붙어있는 것 뿐이었어. 이건 내가 돌아가는 날 이틀 앞둔 화요일 밤의 일이야. 매일같이 어울리던 3명 중 2명과 방금 말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있었을 때 심심하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는. A. 구야 도쿄에 비하면 그렇지. 좋겠다 너는. B. 야 그럼 거기 갈래? B가 말한 거기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세대에선 꽤나 유명한 폐병원이야. 소문으로는 수술실엔 아직도 기재나 메스 등이 그대로 있다는 둥, 지하엔 말라 비틀어진 시체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둥, 간호사 유령이 나온다는 둥 하는데 뭐 그런 장소에 어울릴만한 뻔한 이야기들이지 뭐. 솔직히 난 별로 땡기진 않았었는데 A와 B가 불이 붙어서 나중엔 그날은 다른 현에 가있던 C까지 불러냈어. 그 폐병원은 꽤 오래전에 망했다고 하는데 논과 밭 투성인 우리 마을보다도 더 시골인 곳에 있었어. 시골은 땅값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3층 건물이었는데 오래전 지어진 것 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외관을 하고 있었어. A. 내가 아는 선배 친구가 여기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갑자기 이상해졌대. 막 계속 X마을로 돌아갈 거란 말만 반복하고 있대. 그 사람은 세모에 사는데. 아우 미치겠네. 아니 그런 건 좀 오기 전에 말을 해야지. 내가 사실 이런 거에 좀 약하거든. 그래도 겁먹은 것처럼 보이긴 또 싫어서 그냥 진짜? 하면서 가볍게 흘리는 척했어. 병원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어.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밭이나 띄엄띄엄 있는 전봇대가 다였어. 병원 정면에 있는 유리문에는 쇠사슬과 작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어. 가끔씩 우리처럼 한가한 놈들이 여길 오가는 탓인지 쓰레기나 낙서 등으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창문도 거의 다 깨져 있었어. 나 어떡할래? C가 올 때까지 기다릴까? A. 그냥 먼저 들어가자. 어차피 주차해놓은 거 보면 알겠지. B.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갈게.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야 담력도 좋다. 편의점에서 사온 싸구려 손전등을 각각 한 손에 들고 우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창문을 넘어 안쪽으로 뛰어내리니 깨진 유리를 밟아서 빠지직 하는 소리가 났어. 그때 왠지 난 갑자기 추워져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 진짜로 바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B랑 A가 성큼성큼 걸어가 버려서 차 열쇠를 A가 갖고 있으니까 돌아갈 방법도 없고 나는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서둘러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사실 제일 뒤에서 걷는 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 앞은 잘 보이지도 않고 갑자기 뒤쪽 복도에서 사다코 같은 녀석이 달려오기라도 하진 않을까 진심으로 무서웠어. 사다코 오랜만에 듣네. 접수처가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고 B가 주위를 손전등으로 비추니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장, 의자라든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따위가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었어. 간호사실 안쪽도 선반이 넘어져 있고 창구가 갈라져 있기도 한 게 상당히 음침한 분위기였어. A. 와 죽인다. 왠지 즐거워 보이는 목소리로 A가 말하자 뭔가 메아리처럼 안쪽에서 목소리가 울려왔어. 어디가? B. 역시 지하에 가야지. 시체 보자고 시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왠지 진심으로 싫었다고. 꺼림칙했던 난 A와 B를 설득해서 위로 올라가자고 했어. 솔직히 이제 나가자고 하고 싶었는데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그땐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겁쟁이 취급당할까봐 그러질 못했어. 우리가 병실이라든지 진찰실 같은 데를 둘러보면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나는 이상한 것을 봤어. 계단을 올라갈 때 나는 꽤 겁먹고 있었기 때문에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벽이라고 할지 그 계단 끝쪽이라고 할지 그 구석에서 다리가 보였어. 그러고 보니 그 벽 너머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
아 진짜 완전 너무 무서웠어. 다리가 얼어붙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 앞서가던 B가 왜 그래? 하고 말을 거는 순간 뭐랄까 묶여있다가 풀려나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멀쩡해져서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두 사람 뒤를 따랐어. 2층이나 3층은 좀 무섭긴 했지만 딱히 별거 없이 끝났어. 휴게실이었는지 흡연실이었는지에 남아 있었던 낡아 빠진 텔레비전이 깨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A가 아 이거 Y 선배가 한 짓이야 하면서 웃었던 정도? 그렇게 1층으로 돌아오자 A와 B는 당연하기라도 한 듯이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이때는 나도 진심으로 말렸어. 진짜 저긴 가지 말자. 위험해. A. 뭐? 너 겁먹었냐? B. 에이 진짜 겁쟁이구나 너. 아이고 무서워용. 그렇게 놀림을 당하자 화가 나기도 해서 나도 같이 내려가기로 해버렸어. 이렇게 겁없는 애들이 먼저 죽습니다. 지하는 꽤 어두웠던 것 같아. 달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면서 근처를 비춰봤어. 복도에 놓여진 의자나 벽에 걸려있는 소독약병, 휠체어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어. 그런데 왠지 위층에 비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달까? 뭔가 깨끗해 보이는 게 오히려 위화감이 느껴졌어. A는 가까운 방의 문을 열어보고 B는 복도 안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보고 있었을 때였어. B. 야야 저게 수술실인가봐. 손전등의 불빛이 간신히 닿을 정도의 거리에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던 플레이트가 보였어. 수술 중이라 써있고 그 밑에 빨간불이 켜지는 그거 말이야. 손전등으로 비춰봐도 글씨는 전혀 안 보였는데 B는 신나는 듯이 앞쪽으로 걸어 나갔어. 그러자 A도 그걸 따라가고 나는 이때부터 속이 메스꺼워졌어. 귀 속에 물이 들어갔을 때 같은 감각이 쭉 계속되고 꼭 감기에 걸린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잘 설명은 못하겠는데 암튼 정신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났어. 그래도 혼자 남겨지는 건 무서웠으니까 등 뒤쪽으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운 채로 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A가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어. 깜짝 놀라서 앞을 보니 B가 발라당 자빠져서 A가 그걸 보고 웃는 거였어. A. 야 너 뭐하냐? 아 바보 꼴 좋다. 뭐라 하면서 손전등으로 B를 비추고 웃고 있는데 웬일인지 꽤 시간이 지나도 B가 일어나지를 않았어. 어쩐지 걱정이 된 A야 나는 야 왜 그래 괜찮아? 하면서 B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쳐다봤어. 그리고 곧 뭔가 잘못됐단 걸 알았어.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무른 채로 정강이 근처를 양손으로 감싸고는 낮게 신음하고 있었어. 야 왜 그래? 어디 부딪혔어? 초조해져서 물어봤지만 상당히 많이 아픈 건지 B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 아니면 하고 그저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어. A. 야 좀 치워보자. 괜찮지? 넌 여기 좀 비춰봐. 내가 손전등을 두 개 다 들고 B의 다리를 비췄어. A가 당황해하면서 B가 다리를 꼭 감싸 쥐고 있던 손을 치우더니 B가 아파하며 많이 저항했지만 A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 나도 왜? 뭐? 하면서 자세히 보니 지금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토할 것 같은데 진짜 그때는 얼떨떨했어. 미안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네. 그 B의 정강이 쪽이랄까? 종아리 앞쪽으로 뼈에서 제일 가깝고 살이 없는 부분 있잖아. 불빛을 비췄을 때 희미하게 보였던 하얀 것은 아마 뼈였던 것 같아. 그리고 피가 진짜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었어. A가 놀라서 야 뭐야 이거 왜이래? 야 하고 외쳐 물었어. 나도 영문을 몰랐지만 여기가 뭔가 위험하다는 건 벌써 눈치챈 거지. 빨리 나가자고 A에게 말하고 둘이서 B를 부축하려고 A가 B의 어깨를 걸치고 내가 반대측을 잡으려 할 때였어.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것을 봤어. B가 떨어뜨린 손전등이 수술실 문을 비추고 있었어. 어느샌가 그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여기를 보고 있었어. 왜 깜깜할 때 사람 얼굴에다 불빛을 비추면 윤곽이 멍해 보이고 눈에 빛이 반사돼서 왠지 무서워 보이는 거 있잖아? 그걸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 몸은 좀 두리뭉실하달까? TV에서 자주 나오는 엄청나게 살이 찐 사람 있잖아. 왜 너무 뚱뚱해서 뱃살이 흘러내릴 것 같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본 적 있지? 크기는 보통 인간 정도였는데 옆으로 퍼진 게 장난 아니게 넓었어. 그것이 몸을 양옆으로 뒤뚱뒤뚱하면서 여기로 점점 가까워져 오는 거야. 온전히 그걸 볼 수 있던 것은 딱 거기까지. A가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B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도망치려고 했어. 나도 비명을 질렀을 거야.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는데도 불빛이 없어지는 것만은 무서웠던지 손전등은 양손에 단단히 쥐고 B의 팔을 내 팔로 팔짱을 끼듯이 잡고 A랑 같이 질질 끌었어. 근데 그러니까
하니까 불빛이 앞을 향하지를 않게 되니 앞이 잘 안 보였어. 그게 또 무서워서 패닉 상태가 돼버렸어. 그 와중에도 일단 어떻게든 계단 근처까지 비를 질질 끌고 오긴 했는데 우리 앞쪽 방향에서 복도 저 안쪽에서 갑자기 뭔가 촤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뭔가 하고 내가 양손으로 손전등을 비췄더니 아무도 타지 않는 휠체어가 어느새 우리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어. 내가 손을 놓친 탓으로 균형을 잃고 무너져버린 B와 A를 향해 그 휠체어가 달려들었어. 상당한 기세였던 것 같아. B가 바닥에 쓰러지고 A는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패닉이 되었었어. 우와! 하고 외치면서 발로 차버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죽어라 뛰어갔어. A가 계단까지 지나쳐버리고 달려가길래 내가 A를 외쳐 불렀지만 들리지도 않는가 봐. 그대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더라고. A의 절규가 점점 멀어져 희미해지자 나도 울부짖으면서 B의 팔을 잡아 끌다가 손전등을 양쪽 다 떨어뜨리고 말았어. 당황해서 주우려고 얼굴을 밑으로 향했을 때 난 그때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어. 그 얼굴은 분명하게 보였어. 아이의 얼굴이었어. 얼굴만 보였어. 만약 몸도 있었던 거라면 내 다리 사이에 끼어서 나를 올려다 본 거였겠지? 완전한 무표정은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그런 표정이었어. 떨어뜨린 손전등이 그 얼굴을 옆쪽에서 비추고 있는 상태였어. 나는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어. 친구 어떡해? 정말로 몇 번이나 B와 A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사과해도 아니 그럴 자격도 없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A처럼 계단을 지나쳐버려선 안 된다고 그것만큼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벽을 따라 정신없이 달리고 마침내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굴렀는데 그대로 기다시피 해서 계단을 올라왔어. 1층으로 돌아오면 어두운 곳에 눈이 익숙해지고 있었던 탓인지 달빛으로 주위가 잘 보였어.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정면 현관을 향해 달려가 손잡이를 당겼지만 작은 자물쇠와 쇠사슬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 다시 되돌아가는 건 상상 못할 일이고 앞 말고 다른 곳을 보면 또 아이라든지 뭔가 보일 것 같아서 진심으로 무서웠어. 철컥철컥 마냥 문을 잡고 흔들고만 있는데 부앙 하고 굉장한 소리가 앞에서부터 들려왔어.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앞에서 나타난 오토바이가 빙그르 유턴하더니 라이트로 날 향해 비추자 나는 겨우 멈췄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거든. C가 온 거였어. 이때야 간신히 이젠 살았구나 생각했어. 오토바이 라이트를 끄고 헬멧을 미러에 걸고는 C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어. 이쪽으로 가까이 오더니 두꺼운 유리 너머로 너 뭐하냐? 라고 했던가? 잘 들리진 않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여기서 내보내달라 외치고 C가 어이없어하는 얼굴로 옆길로 걸어가자 시야에서 사라지기라도 할까. 난 또 필사적으로 창을 사이에 두고 C한테 바짝 붙어서 옆으로 따라갔는데 거기엔 정확히 내 허리쯤 오는 위치에 창이 깨져 있었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었던 거야. C가 여긴 좀 위험할라나? 했지만 나는 그 아슬아슬한 틈새에 몸을 쑤셔 넣다시피 해서 밖으로 빠져나왔어. 내가 심상치 않은 기세로 달려들자 C가 위로 들어올리듯이 끌어당겨줘서 겨우 밖에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그제서야 심장이 쿵쾅쿵쾅 고장난 듯이 마구 뛰고 있었어. C가 끌어당기며 야 너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2-3분 지나서였을 거야. 나는 영문을 몰라 당황해 있는 C에게 필사적으로 소리 지르며 여기를 벗어나자고 했어. 사태를 설명하기보다 어떻게든 일단 여기를 떠나고 싶었어. C는 뭐? 애들은 걔는 어딨어? 라고 물어도 반쯤 이성을 잃은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할 뿐이었어. 마지못해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날 뒤에 태운 뒤 출발했어.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도 뒤에서 뭔가 따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몇 번이고 무리해서 뒤를 돌아보려다가 위험하잖아 하고 C에게 혼이 났어. 이윽고 C는 병원에서 2-3km 정도 멀어진 편의점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 라고 화가 나는 듯 소리를 질렀어. 나는 그제서야 C한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숨도 쉬지 않고 짓거려댔어.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는 해도 그때 나는 지금까지의 일, A와 B는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그때 본 귀신들이 머릿속을 빙빙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을 했을 거야. 분명히 우리가 거기 지하에 갔다가 B가 넘어지고 안쪽에서 뭔가 나와서 A랑 B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A가 또 앞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휠체어에 부딪혀서 패닉 상태가 돼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난 진짜 무서웠는데 뭔가 다리 밑에 어린애 얼굴 같은 게 보여서 혼자 도망쳐버렸어. 이런 설명을 에? 하고 반응하는 C에게 2-3번은 얘기했나봐. 좀 말도 빨랐고 혀도 꼬이고 했던 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휘둘리듯 끌려온 C는 좀 승질이 나긴 했을 거야. 그래도 내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데다 내 말에서 좀 으스스한 게 전해지긴 했는지 화를 내진 않았어. 너네 지금 짜고 나 놀리려는 거지? 아니라고. 진짜 지금 위험하다니까? 내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편의점 점원이
무슨 일이세요? 하며 밖으로 나왔어. 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하고 있던 놈들도 이상한 눈으로 이쪽을 봤어. 나는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점원을 되돌려보내고 청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연락했어. 더 이상 사태를 설명하는 시간도 아까웠거든. 조바심이 나서 청바지에 질긴 천 속에서 핸드폰을 쉽게 꺼내지도 못했어. 아우 하고 중얼거리며 꺼냈어. 이제서야 C는 말릴 틈도 없이 110을 누르는 나를 보고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기 시작했어. 110번은 바로 연결됐어. 전화의 저편에서 아저씨 목소리로 네 여긴 긴급 110번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나는 속사포같이 쏟아내기 시작했어. 제2병원 그 폐병원에서 친구 2명이 위험하게 됐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디에 무슨 병원입니까? 제2예요. 제2병원 X산이랑 논이 근처에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 자세하게 주소라든가 말해줄래요? 아니 뭐라고요? 주소 같은 걸 어떻게 알아요? 땡땡 마을에 어디에 있는 병원이라니까요?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인데요? 뭐 사고? 싸움? 이건 뭐 별 관심도 없는 듯한 대답에 진짜 화가 나서 고함 치듯이 어차피 지금 말해도 안 믿을 거잖아요. 됐고 다친 녀석도 있으니까 빨리 와요. 내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이었어. 핸드폰에 흔한 잡음이 들리고 경찰 아저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쪽 말도 지직거려서 잘 안 들렸고 뭐야? 장난 전화인가?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하고 전화가 끊겼어. 나는 또 욕짓거리를 하면서 한 번 더 110번을 누르고 핸드폰을 귀에 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는 연결음도 안 나고 지직거리는 소리만 나는 거야. 일단 끊고 다시 또 걸었더니 이번에는 또 왜 그러는지 핸드폰 전원 자체가 꺼져버렸어. 어쩌면 그건 아마도 손이 떨려서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눌러버려서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지. 나는 C에게 야 핸드폰 좀 빌려줘 하고 빼앗기라도 하듯이 C의 핸드폰으로 110번을 눌렀어. 정확히 버튼을 누르고 콜이 시작됐을 무렵 또 편의점 점원이 저기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귀찮은 듯한 얼굴을 하고 나오는 게 보였어. 아무튼 그때 난 그런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점원 입장에선 참 진상이었겠지. 나는 그래도 점원은 본체도 안 하고 전화에 집중했어. C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점원한테 설명을 하는 게 들려왔어. 이번엔 아무리 기다려도 연결음만 들리고 전화를 안 받는 거야. C가 점원에게 저기 그게 친구가 거기 폐병원을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서 하는 설명이 들렸을 때 겨우 툭 하고 짧은 소리가 나고 통화 상태가 되었어. 그런데 상대가 아무 말도 없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나는 또 고함을 지르면서 친구가 다쳤는데 지금 위험한 상태 라며 사태를 설명하려고 하던 참이었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건지 그 너머 멀리서 나는 소리인지 뭔가 들려왔어. 처음에 뭔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점점 그 소리가 커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챘을 땐 으악! 하고 무슨 불의 대기라도 한 것처럼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 야 임마! C가 깜짝 놀라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고는 화를 내야 하나 사정을 물어봐야 하나 망설이는 것 같은 미묘한 얼굴로 나를 보았어. 나는 이미 사시나무 떨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아마 안색도 새파랗게 질려 있었을 거야. 점원이 걱정되는지 저기 괜찮으세요? 하고 날 쳐다봤어. 나는 두려움에 떨리는 몸을 주체하기가 힘들 정도였고 귓가에 맴도는 그 소리를 잊고 싶어서 관자놀이를 쥐어뜯었어. 그건 틀림없이 A.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A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을 때 바로 그 소리였어. 어째서 110번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는지, 그게 실제로 지금 거기서 들려오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지. 나는 이제 정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 점원이 술주정꾼 정도로 취급하고 한심한 듯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그 망연자실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점원이 이게 뭐예요?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하고 소리를 질렀어. 점원 괜찮아요? 지금 팔에 피 장난 아니게 나오는데? 네? 그때 겨우 깨달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병원을 빠져나올 때 창에 남아있던 유리 파편에 팔을 베인 것 같아. C도 그제서야 알아채고 야 너 괜찮아? 하고 들여다봤어. 점원이 당황해서 가게로 돌아가더니 또 점장인 듯한 아저씨와 함께 구급상자를 가져와 내 상처에 소독약 끼얹고 가볍게 붕대를 감아줬어. 그런데 붕대의 길이가 짧았는지 곧바로 새빨갛게 물들어 버려서 아저씨가 안에서 팔고 있는 붕대까지 가져와 치료해줬어. 그러는 사이에도 난 그저 얼빠진 듯 멍하게 있었어. 이따금 편의점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손님들이 실컷 여기를 쳐다보곤 했어. C, 이거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단지 병원이란 소리에 나는 또 진심 무서워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구급차에 타고 있으면 그 폐병원으로 데려갈 거란 망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야, 나 정말로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라며 어린애처럼 병원은 싫다고 거절했어. 조금 냉정을 되찾고는 붕대값을 내려다가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엉덩이에 있는 주머니에 넣었었는데 어디선가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아. 내 대신에 C가 지갑에서 2,000엔을 꺼내서 내고 있는 걸 멍하게 보고 있는데 C의 핸드폰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호부쿠로의 사쿠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C가 핸드폰을 열더니 눈썹을 찡그린달까? 뭐 그런 얼굴을 하고는 나와 핸드폰을 번갈아 보더니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 점장 아저씨가 붕대가 들어있었던 바코드가 찍혀있는 상자랑 2,000엔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갔다가 잔돈을 가져와 통화 중인 C에게 건네주자 C는 가볍게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 라고 말하고 있었어. 아저씨는 아직도 내가 걱정되는지 너 정말 괜찮니? 하고 염려해줬지만 난 대강 고개를 끄덕일 뿐. C의 목소리가 점점 화가 난 듯 들려와서 나는 온통 그쪽으로 정신이 쏠려 있었거든. C, 편의점. 그래, 거기 있는 D 편의점. 있는데 좀 이상해. 너희들은? 아직 거기에 있는 거야? 그 마지막 대사에 나는 어쩐지 뭔가 불길한 느낌에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있었어. 아니, 이 자식이 너희들이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그래. 아니 뭐 괜찮은데 아니 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 아니 있을 리가 없잖아. 웃기고 있네. 전기도 안 들어올 텐데 무슨. 뭐? 상당히 어설픈 기억이지만 그런 상태로 C는 계속 얘기했어. C, 아니 이제 됐다니까.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끈질기네. 재미없다니까. 왜 그래? 너네 그만해. 여보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C가 사납게 핸드폰을 끊었어. 그리고 나를 노려보더니 야 너네 진짜 적당히 해라. 응? B한테 온 거야 방금 전 전화. 이쯤에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됐어. 이제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C가 뭔가 더 말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정신을 잃었는지 더 이상은 기억이 없어. 이 이후의 일은 C에게 들었어. 나는 천천히 바닥에 쓰러지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신해버렸대. 점장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줘서 나는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온 거고 내가 깨어났을 때는 다음날 오후 정도였는데 팔에는 링겔을 맞고 있고 침대 옆에 파이프 의자에는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 팔의 상처는 상당히 깊었는데 그것 말고도 얼굴 옆이라든지 찢어진 상처가 몇 개 더 있어서 꿰매야 했어. 이 외에도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아파서 알았음. 그날 오후에는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 하루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난 정말로 싫다고 말하고 거절했어. 그날 밤에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A와 B의 일로 폐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어.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경찰서로 불려갔는데 취조실 같은 곳에서 제복 차림의 아저씨에게 몇 시간이나 질문받았어. 폐병원에 가게 된 일과 가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역시나 믿어주지 않았어. 그뿐만 아니라 약물 검사를 받으라질 않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택 수색까지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 계속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반복한 후에야 나는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던 A와 B에 대해 물어봤어. B는 내가 쓰러지고 난 다음날 오후에 C에게 얘기를 듣고 폐병원으로 간 경찰이 찾아냈대. 내가 말한 계단 근처에서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간 장소에서 이미 죽어 있었대. 에? 사인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인 것 같다고 들었어. 자세한 것은 부검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다는 것 같아. A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대. 공식적으로는 행방불명으로 되었지만 아마 나처럼 B를 죽인 용의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A가 B를 죽이고 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공범이 아니냐고 아저씨가 돌려 말하며 유도신문까지 했어. 내가 잃어버린 지갑이 그 병원 지하에서 B 근처에 떨어져 있었대. 일단 증거품이니까 반환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난 됐으니까 그냥 버려달라고 했어. 그 병원은 본격적으로 출입 금지가 되고 경찰차의 순회 코스에도 넣어진다는 것 같아. 방치되어 있던 A의 차도 대강 경찰이 조사하고 나서 A의 부모가 여벌의 열쇠로 타고 돌아갔대. 조사가 끝나자 경찰서 밖에서 C가 차로 마중 나와줬더라고. 현지는 아니고 조금 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C와 이야기를 했어. C는 나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뒤에 바로 C의 형 차를 타고 편의점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가지러 갔대. 가게 점원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일단 사정을 설명한 다음에 폐병원으로 갈까 망설이면서 B에게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봤나봐. 구급차를 탄 시점에서 전원을 꺼놨던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30개 넘게 와 있었대. 모두 B로부터.
이때 간신히 C도 이 사건이 뭔가 이상하던 걸 실감한 것 같아. C도 왠지 무서워져서 핸드폰 전원을 끄고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음날 A와 B의 집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 두 사람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래. 정말 뭔가 위험한 것 같다고 느낀 C가 경찰에 연락해서 내가 말한 얘기 중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좀 빼고 경찰에게 말했나봐. 그때 C가 한 말과 내 말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의심받게 된 거지만 C가 말했어. 몇 번이나 말을 끊기도 하고 도중에 할 말을 찾은 듯한 망설임도 있었지만 대충 이런 얘기였어. 처음 편의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 왠지 계속 너에 대해 계속 물어보더니 셋이서 짜고 장난치는 거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나도 같이 그 병원으로 오라고. 에? 그래도 너가 팔을 다쳐서 내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니까 그래도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여기에도 의사는 있으니까 라는 거야.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무슨 농담이겠지 했어. 내가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하니까 있어 하면서 지금 수술도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내가 그만 됐다고 하니까 아 정말이라니까? 있단 말이야. 있다니까?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진짜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더니 끊어버리더라고.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C는 한 번도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듣고는 알았다 라고만 하고는 그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그 후도 나는 몇 번이나 경찰서에 얼굴을 내밀었어야 했어. 부모님이 대학원 휴학 신청을 하라고 권하셨어. 이제는 더 이상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도 없고 대학도 졸업했어. 시골에 돌아가고 싶진 않아서 그대로 자취하면서 일하러 다니고 있어. 단지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경찰에 불려갔을 때 일이야. 경찰 아저씨가 또 여러가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가 B의 정강이 부분 상처에 대해 물었어. 당신은 증언에서 상처를 보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이었죠? 배인 상처? 생채기? 나 그땐 정말 정신이 없었고 꽤 어두웠으니까 잘은 그냥 뼈 같은 뭔가 하얀 게 보인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저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 그러곤 수중의 서류를 뒤적뒤적 보더니 그게 좀 이상한 상처란 말이야. 그 장소에선 넘어지던 뭐에 걸리던 간에 생길 수 없는 상처야. 나 정말로 당신은 B가 넘어졌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네. 그 질문은 그렇게 끝났어. 단지 조사가 끝나고 내가 방 밖에 나왔을 때였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에 아저씨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 하긴 사람이 그렇게 물어뜯진 않겠지. 물어뜯었다고? 와 씨. 정말로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그때 B의 상처가 어떤 시기였었는지 한번 떠올려봤어. 아저씨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생각한 것이니까. 이건 내 그냥 망상일 수도 있다는 걸 먼저 말해둘게. B의 상처는 어쩌면 내가 본 아이에게 물린 것이 아닐까? 아직도 나는 혹시 핸드폰에 A나 B에게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 와... 살아남은 이 글쓴이 친구도 결국 그 지하에서 친구 버리고 뛴 거잖아. 와 살벌하다 진짜. 진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살벌하네요. 그러니까 폐병원 같은데 뭐하러 갑니까? 실제로 폐가 체험 이런 거 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그 제일 유명했던 게 그 충일여고인가? 거기 폐교 체험 갔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안전장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튼 인적도 없기 때문에 크게 다치더라도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어요. 정말 위험한 그런 거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귀신이 씌일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냥 단지 더워서 가는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